네, 현역 의원들의 탈당이 이루어지던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을 계기로 안정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호남 중진이죠. 이용섭 전 의원까지 복당하면서 호남 민심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 시간에 더민주를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간 의원들의 생각을 여러 차례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반대로 복당을 선언하고 다시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 이용섭 전 의원 연결해서 복당 배경 그리고 최근 당내 상황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2014년 육사지방선거 때였죠. 그때 전략공천에 반발해서 탈당하셨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예. 청취자분들께서는 좀 궁금하실 텐데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별로 즐겁지 못한 얘기인데요. 네네. 당시에 이제 제가 강주를 한번 바꿔보고 싶은 생각으로 강주시장에 출마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시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그리고 또 강주 시민의 뜻과는 달리 이 광주시장 후보를 경선 없이 특정인을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참담한 심정으로 탈당과 함께 국회의원직도 사퇴를 해버렸죠. 네, 그렇군요. 그게 2014년이니까 벌써 횟수로 1년 6개월 됐습니다. 네, 1년 6개월이고 2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1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복당을 하셨는데 그 결심도 사실상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복당 결심의 이유는 어땠나요? 저는 그 후에 한 1년 6개월인가요? 1년 8개월 동안 현실 정치를 떠나서 중국도 가고 성찰과 충전의 시간을 가졌어요. 네네. 고마운 시간이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네. 이거는 한국 정치의 위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이 들었고요. 네. 왜냐하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고 남용된다 하는 게 제 기본 생각이에요. 네네. 지금 정부 여당이 오만하고 전횡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야당이 허약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1야당은 강하고 튼튼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제1야당 추락은 그들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국가의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요약하자면 강한 제1야당을 만들어서 정부 여당의 전횡을 막고 정권 교체를 해보고 싶어서 복당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국민의당이 결국은 야당의 분열을, 야권의 분열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하신 거죠. 제가 이제 국민의당에 합류하지 않는 것은 이제 제 주변에도 보면 정치에는 영원한 아군도 없다, 적군도 없다 하면서 지지율이 국민의당이 높으니까 거리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정치를 시작했던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복당 발표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해타산에 따라서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철새 정치인이 아니라 아무리 추워도 곁불 세지 않는 이런 선비의 고든 정신으로 바른 정치를 하고 싶은 게 제 심정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안철수 의원 쪽에서 실은 저를 찾아와서 공개 정당 만드는데 함께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영혼이 없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죠. 문재인 대표가 오늘 아침에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렇게 다 알려졌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중요한 내용이 선거대책위원회가 안정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당대표직을 물러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 전 의원께서 생각하시기로 기대했던 내용인지 둘째는 이 정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당이 겪고 있는 내홍을 수습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궁금한데요. 아마 일반인들은 날짜를 딱 박아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몇 가지 의미 있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문재인 대표께서 이선 후퇴가 아니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서 백의종군하겠다 하는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본인께서 많이 고민했고 용기를 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선대위의 정권을 넘기고 선대위가 당의 지도부가 될 거다 하는 게 두 번째 의미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대위가 안정되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물러나겠다. 이게 언제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문제는 최고위 의결이랄지 당무위원회랄지 이런 것도 거쳐야 될 절차도 있고 또 문 대표께서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문 대표에게 맡겨놔도 별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는 예. 이번 총선에는 불출마하겠다 하는 입장을 줄곧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소위 새누리당에서 말하는 험지 출마를 해서 예. 뭐 예를 들자면 김무성 대표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한번 붙어야 된다. 예. 그런데 좀 전에 그 이전 의원 말씀으로는 백이종군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어떤 게 총선에서 문재인 대표의 적절한 역할이라고 보시나요? 이것도 저는 문 대표 본인께서 당의 총선 승리 그리고 또 향후 한국 정치에서 자신의 역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해줄 걸로 생각합니다. 네네. 옆에서 뭐 이렇쿵 저렇쿵 훈수를 두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본인께 맡겨두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결정을 하든지 문재인 대표의 여러 가지 일들은 총선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개인의 이익보다는 총선 네. 승리나 또 한국 정치 발전 쪽에서 결정을 할 것이니까요. 네. 예. 그 선거대책위원회가 안정이 되면 이런 표현은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체제적으로 아니면 모든 측면에서 이제 안정돼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가면 이런 뜻하고 일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김종인 그 위원장의 이력이 다소 논란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다소라고 표현이 뭐 좀 못합니다만 어쨌건 논란거리이지 않습니까? 국보위에 참여했다는 이런 그 문제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예. 과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체제가 선거를 잘 꾸려가고 특히 호남 민심을 잘 이렇게 끌어갈 수 있겠다고 보시는가요? 우선 권력을 쫓는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그런 경력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죠. 네네. 그러나 그분이 걸어온 길을 보면 권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분이 줄곧 주장해온 게 뭐냐면 경제 민주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자와 서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 한번 만들어보자. 이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시대 정신을 어떻게든 실현시켜 보려는 절실함에서 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호남 민심이랄지 총선에서 해볼만 하겠는가 그 말씀인데 네. 저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국민과 당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로 선대위를 구성해서 경선과 공천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면 네. 특히 개파 공천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인물 위주의 공천을 하면 해볼 만한 것이 아니고 네. 크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선 정부 여당의 실정이 도를 넘어섰고요. 네네. 두 번째는 훌륭한 인재들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모여들고 있고 국민의당이 가는 길이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의원님 잠깐 제가 속보가 있어서 하나 전해드리고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시죠. 12시 48분쯤이랍니다. 오늘 낮 예. 전북 정읍시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입니다. 근데 서울로 올라오는 거 모양인데요. 내장산 나들목에서 60중 추돌 사고가 났다 그럽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지금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 중인데요. 혹시 그쪽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고요. 또 우회 길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하는데 그쪽에 눈이 많이 와서 그런 건가요? 60중 추돌 사고라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예, 네. 예. 뭐 계속 제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이제 단독위원장 체제를 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경우를 통해서 한 얘기가 친노는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그 공천의 투명성 이런 걸 강조를 했는데 말이죠. 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소문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대위 구성에 우리 이 전 의원께서 중책을 맡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뭐 사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부위원장 이런 거 맞습니까? 다만 제 네. 입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러니까 호남 민심 회복, 네. 그리고 총선 승리,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그 역할을 잘 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예. 저기 만약에 그 선대위에 중책이 오면 맡으실 예.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맡아야죠. 지금은 위기 상황이니까 네.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가는 것도 불충이지만 네네. 그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또 자기 편함을 위해서 중요한 자리를 회피하는 것도 네.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 의원께서는 세제 전문가시잖아요. 국세청에서도 몸을 담고 계셨고. 예. 근데 김종인 위원장의 그 설명 중에 국보에 참여했던 이유가 대한민국 정부의 세제에 대한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예. 그럼 김종인 위원장과 우리 이전 의원이 잘 손발이 맞을 거다. 이런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두 분 다 이게 세제 관련, 경제 관련 전문가시니까 말이죠.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도입하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조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공평성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겁니다. 네네. 저는 그래서 그분이 추구하는 경제 민주화, 제가 얘기하는 조세 소득 재분배 기능 제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네. 뭐 좋은 조화를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뭐 이게 지금 언론 카메라에 공개됐던 내용인데요. 예. 그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 아시죠? 예. 더불어민주당 탈당했던 분인데요. 그 안철수 의원하고 한상진 위원장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모양입니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에게는 당대표 서울시장 공천을 제안하고 천정배 의원에게는 자존심을 살려주는 말이 필요하다. 이 말은 이렇게 하면 이 두 사람이 국민의당으로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뭐 추론을 해보면. 만약에 그게 현실화되면 더불어민주당에는 상당한 타격이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그 문자를 보면서 우선 첫 번째는 그만큼 지금 국민의당이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렵다는 얘기고, 두 번째 저는 박영선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탈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뭐 박영선 의원이 무슨 서울시장 후보 일함에 준다 뭐 그런 것에 흔들릴 분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박영선 의원은 그동안 원칙 있는 정치를 해왔고, 또한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것이 정권 교체에 더 기여할 수 있고, 또 본인의 정치적 성장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결정을 안 내리라고 보고요. 네네. 그리고 천정배 의원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천정배 의원도 좀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분도 뭐 저는 그쪽보다는 그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더불어민주당하고 더 가깝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문재인 대표의 발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제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어쩌든지 힘을 합쳐야만 여권인 새누리당하고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말이죠. 정의당과 협력 관계는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반면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하고는 협력 관계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재편은 어떻게 되는 걸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총선 전에 우리가 야권이 단일 대오를 형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건 거의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생각과 가치가 비슷한 천정배 의원과 우선 통합을 하고요. 네네. 그러고 나면 이제 큰 구도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이렇게 그리고 새누리당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저는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쟁 체제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호남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 체제를 깨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 제 입장에서 보면 가슴 뛰는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호남인들이 이제 선택권을 가질 수 있고 인물 위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대신에 이제 호남 밖에서는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의당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통합과 연대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인물을 후보로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안철수 의원께서 추진하고 있는 신당 작업에 다소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안철수 의원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뭐 약속된 시간도 다 되고 그래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오늘 시간 마무리했으면 하는데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용섭 전 의원은 이렇게 이력을 보면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또한 혁신수석도 하셨죠. 그렇죠. 이건 뭐 정말 경제통이고 뭐 개혁통이라고 보는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민생입법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했잖아요. 그 서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도 있었고 국회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양쪽 입장을 비교적 잘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중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대통령의 뜻을 왜 이해 못하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서명에 참여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더라도 국회와 대화를 통해서 전국을 풀어가야지 여론전을 통해서 국회를 압박하려는 것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고 더욱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것이고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네. 어떤 분들은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했겠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 답답하면 옳은 길이 아니더라도 가야 되는 겁니까? 네.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이용섭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현역 의원들의 탈당이 이루어졌습니다.